같이. 읍. 한 주 또 잘 쉬셨습니까? 요즘은 어디 가나 절경이죠. 너무 경치가 너무 좋아. 저도 서당에 엉덩이 붙여 있고 있질 않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많이. 저 대둔산도 갔다 오고 마곡사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 서당 주변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나이 들으니까 왜 꽃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꽃이. 그래서 서당에도 지금 국화가 노란 황국이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맨날 시를 쓰다 보면은 국화에 대한 것을 자꾸 꽃을 보면서 시를 쓰게 되는데, 시를 쓰는 그 첫 번째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관찰입니다. 관찰. 잘 봐야 돼. 잘 봐서 이제 심지어는 뭐냐면 꽃잎 수도 세보고 거기에 있는 꽃술도 몇 개인가도 세보고 그 다음에 크기도 얼마인가, 또 색깔도 어떻게 변하나, 그런 것들이 관찰을 잘하면 그러면 시의 그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잘 짓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반드시 관찰을 잘 하세요.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관광지 가면은 이제 대둔산 제가 이제 시 한 수 올렸죠. 옛날부터 알았던 사실이지만 대둔산에 가면은 그냥 가을에 단풍만 구경하시지 말고 거기에 얽혀 있는 슬픈 사연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치가요, 공주의 이치지요. 공주 이치 전투가 동학 농민군이 서울로 이제 진격하려고 이렇게 이제 호남 이쪽에 있는 충청권 이제 동학도들이 전부 모여서 서울로 가는 과정에 일본군하고 관군하고 이제 이치 전투에서 이제 엄청나게 크게 전투가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죽창 들고 싸우는 사람이 기관총으로 쏴대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 그걸. 그래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동합적주 한 명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동학군 그 한 20여 명, 그 다음에 그 가족들하고 해서 한 30여 명이 대둔산 그저 지금 개척탑 있는 쪽 그쪽으로 후퇴해가지고 일본군하고 관군을 상대로 한 30여일 정도 이렇게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서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군이 총을 들이대고서나 들이대니까 이제 그 동학접주는 자기 애기 젖먹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서나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고, 나머지는 다 전멸했는데 소년 한 명만 딱 살았다고 그래. 거기서 소년 한 명만 살고 나머지는 전멸했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이제 소재로 하면은 그 시가 감동이 와요. 감동. 그래서 어떤 시를 쓸 때 어떤 장소나 어떤 소재를 선택을 할 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으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시의 소재로 쓰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따 시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제 관찰을 잘해라. 그 다음에 이제 느껴야 돼. 현장에 가서 나는 시를 쓸 때 옛날 어른들은 안 가보고도 써요. 서울에서 금강산 시도 써. 나는 안 써지더라고. 나는 금강산 시 쓰려면 반드시 금강산 가야 돼. 한라산 시를 쓰려면 한라산 가서 한번 보고서나 뭔 느낌이 일어나야 그 시를 쓰는 거지. 근데 옛날 어른들은 안 가보고도 쓰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지를 못해. 꼭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해야 그 시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가을을 이제 가을 막바지입니다. 가을 막바지에 이제 한번 잘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할 거,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성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은 배이 출자는 역배에 예파고 화폐의 입자는 역배의 출인예라. 패는 여에게라
자는 이 언제 여기서 이하고 언 사이를 띄어 읽어야죠. 이 언지 출입으로 명화제 출입하라. 자 손근 오덕의 하로제 자는 우인 제화하야 이명능 혈구여 불능자지 득실야라. 강고의 완류명은 부르상해라 하니 도선즉 득제하고 불선즉 실제의 내라. 여기서도 도가 선즉 득지 불선즉 실지의 요거 전체를 감싸니까 도하고 선 사이를 띄어 읽어야죠. 도는 어냐라 인상문 인문왕시제의 신은제하니 기정령 반복지의 익심절의로다. 조서의 말 조국은 무의의 보요 여선을 보라 하네라. 조선은 조어라 언불복음목이 모선이냐라. 구벌미 말망이는 무의의 보요 인친을 이의 보라 하네라. 구몸은 진문공 구호원이니 자는 자벌매라. 망인은 문공이 시의 공자하야 출망제외하라. 이는 내야라 사현단궁하니라. 차양절은 우명불배보니 내 말지의라. 진서의 완약유 일계신이 단단해오 무탈기 날개 심이 휴연기여유 용의 내라. 인지유계를 약기유제하며 인지온성을 계시모지 불시약적에 구출이면 식능용제라. 이능보아자손유민이니 상열규리젠저 인지여기를 모지리 오지하며 인지온성을 의지하야 비불통이면 식불능용해라. 이불능보아자손유민이니 여갈태젠저 진서는 주서라. 단단은 성일제모라. 어는 미서야오 성은 동명야라. 상은 석예야라. 모는 게야라. 위는 불려야라. 대내누야라. 유인이니야 방유제하야 병저사이하야 불효동중거가 나니 좌우유인이니야 위능에 인하며 능오인내라. 병은 요적야라. 언유 참모질제니
방현이 병극즉 인인이 필시모이 통절제 하나니 이기지공무사라 고로능득 고지정이여 자야라 견연이 불능거하며 거에 불능선이 마냐오 견불선이 불능대하며 태이불능원이 과야니라 명은 정시운 당장만내라 하고 정자운 당작태라니 미상 숙시라 약차자는 지소외오로되 이민응진내 오지도하니 개군자의 미인자야라.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여기입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대학 본문으로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다 이제 대학을 마무리할 거고 다음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대학의 서문에 대해서 할 거예요. 서문.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이것은 이제 두가의 음과 뜻이 있죠. 아카락이 대표적인 글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미워하다, 싫어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증오하다 할 때 그 오자를 쓰죠. 그 여기는 불자가 이제 어기다 뜻이죠. 어길 불 그러죠. 거스르고 어기고 하는 거. 이거 성품 성자고 이게 이제 재앙제자예요. 재앙제자. 재앙제자는 일반적으로 이걸 쓰지 않고 우리는 보통 어떤 글자를 씁니까? 요 밑에다가 풀화자부 쓰는 거 재앙제자를 쓰죠. 원래는 여기 이제 재앙제자를 대학에서 특별하게 이걸 썼네. 이게 미칠 채 어디에 미치다 미칠 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대체적으로 발어사 어떤 문장을 시작하거나 말을 시작할 때 별 의미 없이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 의미 없는 발음인데 여기서는 실제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시대명사로 쓰였어요. 또는 그 사람, 그것, 그런 거와 같이 여기서는 지시대명사로 쓴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발어사로 쓴 것이 아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호, 인지소하며 호하고 인사를 띄어 읽어야 돼요. 뭐냐면 사람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해. 나 아닌 다른 사람. 이 한문에서는 다 그런다 했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할 때는 사람 인자를 쓴다. 자기를 뜻할 때는 몸기, 몸신, 나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여기는 저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개성껏 산다고 남들은 다 저거 좋은 거야. 근데 난 저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다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일반적인 보통 우리가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일반적인 그런 성품 그거예요. 그걸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싫어하는 바를 좋아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해요. 일반적인 것을 싫어한다면 일반적인 것. 이것은 지금 호인지 소호, 오인지 소호 요거죠. 이것이 사람의 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 일반적인 경향을 말하는 성이에요. 일반적인 경향. 사람들이 일반적인 경향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미칠 것이다. 여기서 부자가 뭘 가리킬까요? 그러면 지대명사? 어떤 사람이야? 요거 두 구절 요거죠. 남들이 싫어하는 바를 좋아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의 몸에 미칠 거다, 재앙이. 자, 봅시다. 자, 불자를 이제 여기서 이제 주석에서 여기에 있는 불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글자는 거스릴 역자와 같은 뜻이다. 불은 여기 알아. 거스린다는 뜻. 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거스릴 역자는 순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요걸 이제 이 구절을 설명하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 요게 두 글자 똑같은 글자인데 앞에서는 싫어할 오자가 호자하고 반대가 됐고 뒤에 있는 요 글자는 선의 반대 글자죠. 그러니까 호하고 오, 선하고 악 그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오악으로 읽어야죠. 오악. 호선이 오악이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성이요. 사람의 그런 일반적인 경향이고 사람이 그건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어 불인지성즉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성을 거스리는 것에 이르른다면 그 말이죠. 고측자는 이건 가정을 뜻할 때 쓰는 뭐뭐면이라고 있잖아요. 지어는 뭐뭐에 이르다. 지어하면 이러이러한 것에 이르다. 이러이러한 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품을 거스리는 것에 이르른다면 불인이 심한 거예요. 인하지 아니한 것이 심한 거예요. 그런다면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성을 한 글자로, 성은 몰라 지금. 성이라는 글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성품 성자를 한 글자로 얘기해 주세요. 인이요. 한 글자로 얘기하면 인. 공자는 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성은 드물게 말씀하셨다. 천명과 성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씀하셨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에 쓴 글자가 인이에요. 인. 인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행위로 나타날 때, 감정으로 표현할 때 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네? 사랑으로 표현하지. 사랑. 인은 사랑이 사랑. 쉽게 말하면. 다만 그것이 사랑은 감정적인 거고 인은 그 감정적인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맹자에서 그러니까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측은지심은 인지다냐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따라서 그걸 단소로 해가지고 찾아 그 근원에 딱 가면 거기에 인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가치의 근원인 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치의 근원 형이상학이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그래? 인을 두 글자로 나타내 주세요. 맹자가 인의라고 해요. 인의로 얘기했어요. 인의다. 네 글자로 얘기해 주세요. 인의의 진. 다섯 글자로 얘기해 주세요. 여기다가 네, 인의의 지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성을 어기는 것을 인으로 얘기했잖아요. 불인. 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품을 거스리는 것, 그 자체가 불인이라는 거예요. 불인 중에서도 매우 심한 거다. 그거예요. 불인의 심한 것이다. 자, 진서로 붙어 자자죠. 지자는 까지지.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그럴 때 진서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진서는 뭐였어요? 야규일계신이 단단 진서의 왈 야규일계신이 단단해요 부탁이나 기심이 휴의원 그 앞에 구절 배운 기억하시죠? 그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진서로부터 요 구절에 이르기까지는 또 모두 그것을 가지고 이건 전치사예요. 개사하면서 전치사. 그
그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거듭 진짜 말한 거예요. 거듭해서 말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실을 거듭해서 말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공적인 거냐 사적인가의 지극함. 이거 지금 호가 공적인 것은 뭐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일반 그게 집단지성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집단지성이라고. 남들이 거기에서 나는 벗어나. 너무 벗어나. 자, 여론조사에서 80% 이상 막 7, 80%, 90%가 다 좋다고 그래요. 이러한 국가정책 이렇게 하는 건 좋다. 근데 나는 싫어. 그런 사람이 이게 지금 뭐예요? 공적인 일에 동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은. 사적인 건 뭐예요?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의 지극함을 거듭해서 말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써있자. 여기서도 개사하면서 전치사에 그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밝혔어. 뭘 밝혔냐? 상문에서 인용한 바, 우의 글에서 인용한 바, 남산유대 전람산 앞에 시에 나왔잖아요. 낙지군자여 민지 부모라 하니 민지소를 호지하고 민지소를 오지 차지의 민지 부모니라. 이게 나왔잖아요. 그거 하고 절피남산이여 유서가 몸이라 혁격산이여 민구 이첨이라 하니 유국자 불가의 불신이니 벽즉 천하 죽임이 될 것이다. 편벽하게 위에 있는 군주가 편벽하다면 천하 만백성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것을 밝혔다는 거예요, 지금. 요 구절이. 일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며, 다시 보아요. 자, 다시 풀이합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바를 좋아하며, 일반적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이 이러한 것을 말한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의 성품을 거스린다고 이런 것이다. 이것을 일러 사람의 성품을 거스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재앙이 반드시 그런 사람 몸에 미칠 것이다. 자, 불은 어긴다는 뜻이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 본능이니 사람의 일반적인 사람의 성품을 거스름에 이르른다면 불의니 어질지 아니함이 심한 것이다. 진서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또 모두 그것으로서 호오 좋아하고 싫어함이 공과 사의 지극한 것이되 지극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 말해가지고 그것으로서 상문에서 인용한 바 남산유대 시하고 전람산 시하고 그거의 뜻을 밝혔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고로는 이 때문에 그 말이죠. 이 때문에 군자가 태도가 있어. 우리가 도하면 뭔가요? 우리가 서울역 가면 도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도는 사실은 가치의 근원 중에서 성품 바로 밑단계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의롭다 안 의롭다, 육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가에서는 도 자체가 가치의 근원이에요. 최고의 가치 근원을 도로 봐요. 근데 육아에서는 도는 뭐냐면 하나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론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 개념이 인과 성과 태극과 이런 거예요. 인과 성과 태극, 그 바로 아래 개념이 도예요, 도. 근데 도가에서는 뭐 노장 철학이라고 그러죠. 도가에서는 도 자체가 최상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질 않아. 이게 군자는 행해야 할 도가 있어. 대도가 있어. 그러니 반드시 충신으로서 그것을 얻어. 여기서 지자는 지시된 명사죠. 반드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충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지금 발기자진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충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을 해요? 진기지의충이라고 그러죠. 진기지의충. 진기는 나를 다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나를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충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 충. 신은 뭐냐면 이실지의 신. 실제로 거짓이 없이 실제로 하는 것. 그걸 신이라고 했어요. 신. 그 충과 신으로서 하여튼 뭔가를 얻어. 이 지가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태. 교만할 교자에다가 교만할 태자예요. 그러니까 교태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교만으로서 그것을 이뤄. 자, 이 문장에 해답이 있어요. 식으로 군자는 태도가 있어. 태도가 있는데 반드시 충신으로서 그것을 얻고 교만한 것으로 그것을 이뤄. 그러면 진짜 가르치는 뭐예요? 태도죠, 태도. 반드시 충신으로서 태도를 얻는 게. 그 다음에 교태로서 태도를 이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치국평천하장이에요. 치국평천하장. 그러면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지자가. 태도가. 태도는 두 가지를 뜻하고 있어요. 뭘까요? 치국평천하장에서는 치국평천하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주는 어떤 걸 갖고 있어야 한다? 군주는 덕이 있어야 한다. 그러죠? 덕을 얻으면 민심을 얻는 거잖아요. 민심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치국평천회장에서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게 돈이에요. 돈. 지금 덕하고 돈하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재화. 네. 덕하고 돈에 대해서 지금 치국평천회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만 군주는 뭐예요? 돈을 추구하지 말아라. 덕을 먼저 갖추면 돈은 저절로 오는 것이고 그 돈을 알맞게 써야 치국평천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치국평천화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태도는 결국은 뭐예요? 태도는 덕을 닦는 거고 민심을 얻는 거예요. 민심. 민심을 얻으려면 내가 덕을 닦아서 재용, 돈을 잘 써라는 거예요. 그거죠?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민심이고 좀 더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군주가 윗사람이 먼저 덕을 얻고 그러고 나서 그 덕에 따라서 재용이 확충되면 그 돈을 잘 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태도.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다시 이제 여기 밑에 주석을 보죠.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이의 연지라 지의로서 그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군자는 덕을 가지고 말한 군자가 아니고 어떤 군자라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걸 군자라고 그래요. 옛날 우리 선생님이 군자에 대해서 내가 여쭤봤어. 선생님 군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 군자지. 쉽게 이 말씀하시더라고. 윗사람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질이 있는 사람, 그 자질을 닦는 사람이 군자인 거예요.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냐면 윗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윗사람. 그 군자는 지위로서 말했다는 것은 이건 학덕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 지위로서 얘기한 것이다. 자, 여기 군자 대도, 여기 대도는, 도는 뭐냐?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군자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 군자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를 닦고, 이거 이제 수신하는 거예요. 수기라는 거 수신. 자기를 닦고 남을 다스리는 기술을 말한다. 이게 도라는 것은 뭐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거기 위에 숙이 치인 기술, 자기를 함양해서 자기의 인격을 닦고 덕을 높이고 치인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 요것을 말하는 것이다. 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과 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충은 뭐라 그러냐? 발기자진. 이건 발할 발자고 기께, 몸기자, 자기 자신이에요. 아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할 때는 사람 인자를 쓴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뜻할 때는 몸기자를 쓴다 했어요. 자기 자신을 떨쳐 일으켜 세우는 거야. 야, 힘내는 거야. 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 그렇게 하는 걸 발기해. 자기 자신을 떨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진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떨쳐 일으켜 세워가지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것이 충이 된다. 델로 있자요. 그것이 충이 된다. 충의 모습은 요거라는 게 발기자진. 충의 모습은 발기자진이고, 그 다음에 신은 뭐냐? 순물무예요. 나 아닌 밖에 있는 모든 걸 외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물을 따라서 어김이 없는 것을 신이라고 말한다. 여기는 된다고 그랬고 여기는 말한다고 달리 얘기했죠. 하는 표현 방법이 다르죠. 외물을 따라서 어김이 없는 그것을 신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태에 대해 설명했어요. 교라는 건 뭐냐? 근고예요. 자랑이 높은 거예요. 근데 내가 최고다 하고 자랑 막 하는 거예요. 자랑할 끙자도 높을 거죠. 자랑을 높이 하는 걸 교라고 해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교만한 사람이죠. 태는 뭐냐? 사치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이게 사치할 시자잖아요. 사자는 이게 방사할 사자예요. 남한테 절제를 받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치스럽고 함부로 행동하는 걸 태라고 그런다. 두 개가 다 사실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문에서 위에서 인용한 바 문왕 강고의 뜻을 인해서 말한 것이다. 장래에 3번 득실을 말했어. 거기 내가 여기 밑에 써놨죠. 3원 득실은 뭐냐면 은지미상사의 극배상제론이 그 구절 있죠. 그 구절 하나 하고 그 뒤에 가보면은 도 득중적 득국하고 실중적 실국이니라. 무리를 얻으면 나라를 얻는 것이고 무리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거기서 득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부르상이라 그거 나오죠. 거기도 보면 도선적 득지하고 불선적 실지라고 나와요. 선을 얻으면 그것을 얻고 불선하면 그것을 잃는다. 그걸 말한 것이다. 거기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죠. 시국으로 군자여 대도하니 필충신이 득지 교태의 실지. 요거 득실이 지금 치국 평천하장에서 3번 나왔어. 3번. 그 3번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장례라고 하는 것은 요 장이 치국 평천하장 우리 하고 있는 곳이고, 치국 평천하장에서 3번 득실을 말해서 말이 더욱 더 간절하니, 말이 더욱 더할 읽자, 더할 가자, 더욱 더 간절하니 대개 이것에 이르러 가지고 이곳에 이르러서 여기 지금 시고로 군자유 대도 필충신 득지 교태 실지 여기 요 구절에 이르러 가지고 천리 존망의 기틀이 결정되어진다. 기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요긴한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 요것이 여기서 결정되어진다. 자, 다시 여기부터 봅니다. 시고로 이 때문에 군자에게는 대도가 있으니 반드시 충과 신으로서 그것을 얻고 대도를 얻고 교태, 교만한 것으로서 대도를 잃는 것이다. 군자는 지위로서 그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돈은 그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방법, 기술을 말한 것이다. 나를 떨쳐 일으켜서 스스로 다 하는 것이 충이 되고 외물을 따라서 어김이 없는 것을 신이라고 말한다. 교라는 것은 자랑하는 것을 높이하는 것이요, 태라고 하는 글자는 사치스럽고도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위에서 인용한 바 문왕 강고의 뜻을 따라서 말한 것이다. 이 장의 안에 3번 득실을 말해가지고 말이 더욱 더 간절하니 대개 이 글귀에 이르러가지고 하늘의 이치와 존망, 국가가 보존되고 국가가 망하는, 천리를 따르면 존하고 천리를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거예요. 천리존망이라는 건 하늘의 이치를 따르면 생존하고 하늘의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는 게, 천리존망의 그런 기틀이 결정되어지는 것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재물을 생산하는 것이 태도가 있어요. 재물을 생산하는 방법이 태도가 있으니 재물을 생산하는 것이 태도가 있는데, 그것을 생산하는 자가 많고 그것을 먹는 자가 적으며, 여기 지금 지자는 재물이겠죠? 재물을 생산하는 사람이 많아.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해요. 그것을 먹는 사람이 적으며, 가족 중에 돈 버는 사람이 많고 놀고 먹는 사람이 많으면 그 집은 가난해지잖아요. 이 국가도 똑같아 지금. 그것을 하는 사람은 빨리 하고 그것을 쓰는 사람은 서서히 해, 천천히 해. 그런다면 재물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 굉장히 쉬운 말로 했죠. 다시 보죠. 재물을 생산하는 태도가 있으니 생산하는 사람은 많고 놀고 먹는 사람은 적으면, 하는 사람은 빨리 하고 쓰는 사람은 천천히 한다면, 그러면 재물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 자, 여시가 말했어. 여기 지금 여시 설명을 보면 이 말이 명백해지죠. 이거 논류자죠. 유미는 뭐냐면 일정한 직업 없이 돈 버는 생업이 없이 놀러 다니고, 백수죠, 백수. 유미는 백수야. 그런 사람이 이제 논류자도 백성무자. 유미는 그렇게 생업이 없이 놀러 다니는 사람, 놀고 먹는 사람, 이게 생업이에요. 마늘중자죠. 가행행자예요. 행위는 뭐냐면 그만한 자격과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자리를 지키는 경우예요. 실력도 없이 월급만 받아먹고 그러나 그 자리만 지키고 권세나 부리고 그런 사람이 행위예요. 행위. 요행스러운 지위예요. 다행행자, 요행행자예요. 어찌어찌 하다가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그래서 버티고 그러잖아. 월급만 받아먹고 아랫사람 그냥 괜히 갑질이나 하는 사람, 이게 행위예요. 행위. 식자, 먹을 식자죠. 이건 적을 과자죠. 적을 과자. 그 다음에 불탈농시, 이거 빼앗을 탈자죠. 탈취한다고 할 때 이 탈자를 써요. 탈취. 농시는 뭐냐면 농번기, 그런 말이에요. 농번기.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조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세금이 2가지가 있었어요. 세금이 뭐뭐 있었죠? 돈으로 내는 세금하고 또 어떤 세금이 있었어요? 두역이 있었어요. 길 닦으러 나와라 그러면 이제 삽 들고, 동네 사람이 삽 들고 나와서 그래서 나가서 이제 길 닦고 그런 걸 다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두역이 있었어요. 두역 세금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농법임기 때는 부역을 해서는 안 된다. 조선조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 성을 쌓아야 돼. 그러면 그 부역제도를 이용해서 백성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성을 쌓게 하고 돌려보내. 그게 바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불탈농시라는 건 농번기에는 부역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빠를 질자죠. 우리가 이제 병들 질 이렇게 많이 쓰죠. 병질자로 쓰는데 이런 경우는 빠를 질자로 쓰죠. 질주하다. 빨리 달리는 걸 질주라고 그러죠. 그다음 여기는 헤아릴 양자고. 헤아릴 양자. 여기는 아까 한 것 같이 이건 천천히 할 서. 천천히 할 서고. 우는 여기서는 주자를 뜻합니다. 자기 자신. 어리석을 우자죠. 주자는 사서 집주를 낼 때 전부 자기 자신을 뜻하는 말로 우를 썼어요. 우. 자기 자신은 겸손한 표현이죠. 겸손한 표현은 어리석을 우자를 썼어요. 안차, 이거 안자는 원래는 누를 안자예요. 누를 안자. 손을 이렇게 누른다는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살피다, 깊이 생각해보다 그런 뜻으로 안찰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 족자가 이 발족자죠 원래. 근데 여기서는 풍족할 족, 넉넉할 족자죠 이게. 풍족하다, 넉넉하다 할 때 족자를 쓰죠. 힘쓸 무자, 무본하면 근본에 힘쓰다 그거죠. 이 힘쓸 무자죠. 절자는 이게 마디 절자인데 여기서는 절약할 절자죠. 절용하면 절약이라는 뜻이에요. 쓰기를 절약하다 그런. 이게 모일 취자죠. 모일 취자. 그러고는 여기 아까 붙어자자 까지 지자에서 여기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시가 말했어. 나라에 유민이 없어. 나라에 놀고 먹는 백성이 없어. 그러면 생산자가 많아질 것이고 조정에 행위가 없어. 조정에 요행스럽게 앉아있는 지위만 자리만 차지하고 요행스럽게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 먹는 자가 적을 것이야. 농사 짓는 때를 빼앗지 아니하면 농사 짓는 때를 빼앗지 않으면 옛날은 요즘은 뭐 공업, 상업에서 직업의 수가 수도 없이 많지만 옛날은 농자 천하지 대본에서 농업이 국가 산업의 가장 근본이지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농업을 통해서 확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데를 빼앗아 가지고서나 농사를 못 짓게 하면 세금을 못 걷어. 그러니까 농시를 빼앗지 아니하면 하는 것이 빨라질 것이고 수입을 헤아려서 입자는 이게 수입이에요. 들어오는 거. 수입을 헤아려서 헤아릴 양자 그랬죠. 지출을 한다면 수입을 들어오는 거 생각해서 지출을 한다면 쓰는 것을 천천히 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내가 살펴보니까 주자인 내가 이 말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것은 유토유재를 인해서 유토유재는 앞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덕이 있으면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백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서나 재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앞에서 구절을 봐온 거예요. 그래서 유토와 유재라고 하는 유토유재 구절이 있어요. 대학 요 앞에 그것을 인해 가지고 말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써있자가 전치사 또 개사라고 그랬죠.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풍족하게 하는 도가 족국지도 나라를 풍족하게 하는 도가 근본을 힘쓰고 쓰기를 절약하는 데 있는 것이요 나라를 풍족하게 하는 무본이 절용 근본에 힘쓰게 하고 그 다음에 쓰는 것을 절약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요 이러이러한 것이 아닌 것을 밝힌 거예요. 뭐가 아니야? 반드시 외본 내말한 이유에 근본이 아까 뭐라 했어요? 덕이라고 했죠? 덕자는 뭐냐고 제자는 말해라. 앞에서도 우리 배운 거잖아요. 그런 근본 덕을 밖으로 내쳐 도외시어
마렵적인 것, 재용, 재물 이런 것을 근본으로 여겨 그런 이유에 재물이 가에 모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 벌려면 덕은 던져버려. 그러고서 오로지 돈만 따라가면 나중에 결국은 부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국가도 망하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위에 윗사람은 재물을 따라가면 안 되고 덕을 닦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1호부터 종편에 이르기까지는 1호부터 이 대학의 끝편에 이르기까지는 모두가 한 뜻이다. 여기까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이 다 끝났다는 게 이 뒤로는 계속 중원, 부원한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죠. 재물을 생산하는 것이 큰 도가 있으니 생산하는 자는 많고 먹는 자는 적으며 하는 사람은 빨리 하고 쓰는 사람은 천천히 한다면 그러면 재용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 여시가 말했다. 나라에 놀고 먹는 백성이 없다면 생산하는 것이 많은 것이요. 조정에 요행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먹는 사람이 적은 것이요. 농사 때를 빼앗지 아니하면 하는 것이 빠른 것이요.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한다면 쓰는 것을 천천히 하는 것이다. 나는 살펴보니까 이것은 유토유재를 따라서 말해가지고 나라를 풍족하게 하는 도가 근본을 힘써서 쓰기를 절약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근본을 밖으로 덕이라고 하는 근본을 도외시하고 재정이라고 하는 마렵적인 것을 안으로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 이유에 재물이 모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종편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한 뜻이다. 자, 그 다음 또 보죠. 자, 여기 보면 모르는 글자 없죠? 자, 여기 모르는 글자 없어요. 이 식자는 증식할 식자예요. 늘린다는 뜻이에요. 이자 늘리듯이 이렇게 늘리는 걸 식이라고 그래. 식. 이건 재화 화자고 돈 화자. 자, 보면 인자는 이제 발신하고 어진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일으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진 사람은 재물을 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재물을 베푸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일으켜요. 그런데 불이 난 사람은 뭐냐? 몸으로서 재물을 일으켜요.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돈 버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자는 이제 발신하고 불인자는 이신발전이라. 자, 발은 떨쳐 일으킨다는 뜻과 같다. 기와 같은 뜻이다. 어진 사람은 재물을 흐트려 재물을 퍼주어 산자는 이게 흐트러질 산 재물을 흩어가지고 민심을 얻어. 불이 난 사람은 자기 몸을 망치면서 재물을 증식시켜. 이거죠. 이건 지금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위에 이제 윗사람이 됐을 때 한 말이에요. 윗사람으로서 어진 사람은 재물을 베풀어 가지고 민심을 얻고 윗사람으로서 어질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몸을 죽이면서까지 재물에 빠져요. 우리 역사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하다가 죽었잖아요. 위에 있으면 권력을 쥐고 있어. 국가 돈을 함부로 언제든지 쓸 수 있어. 그걸 지 사용으로 막 쓰다가 그러고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많이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다가 걸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자, 보죠. 어진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몸을 떨쳐 일으키고, 어질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몸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재물을 떨쳐 일으키는 모으는 것이다. 발은 일으킨 기자와 같은 뜻이다. 어진 사람은 재물을 흩어가지고 민심을 얻고, 불이 난 사람은 자기 몸을 망치면서까지 재화를 증식한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여기까지. 이런 사람이 있지 아니해. 미유, 맨 앞에 나오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지 않아. 뭐예요? 윗사람이 인을 좋아하는데 그 윗사람, 그런 사람 밑에 아랫사람이 의를 좋아하지 아니할 자가 있지 아니하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잘이야. 그러면 그 아랫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잘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윗사람이 제대로 인에 대해서 그렇게 덕 있는 행동이죠. 그러면 아랫사람은 뭘로 갚느냐면 자기가 행해야 될 올바른 의무 가지고 갚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랫사람이 의를 줘야, 호의는 여기 이걸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 호의를 받아서 여기를 갔으니까 요 호의는 바로 아랫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 그러니까 여기 아래 하자가 하나 생략됐다 생각하면 돼. 아랫사람이 의를 좋아하는데 그 일이 맞춰지지 아니할 경우가 있지 아니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윗사람이 먼저 덕을 베풀어. 그럼 아랫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로서 갚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 갚는 백성이 돼야,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해. 국민으로서 의무. 그러면 국가적인 사업은, 어떤 국가적인 정책은 중도에 폐지되지 않고 그것이 폐지되지 않고 끝까지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뭐냐? 국가에 있는 돈, 부고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고의 돈이, 국가의 부고의 돈이, 부고는 창고예요. 국가 창고에 쌓여있는 재물이 그 재물 아닌 경우가 있지 아니하다. 자, 요 논 거는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 돈이 있어. 지금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창고에 쌓아놓지요. 그 창고에 쌓아놓은 세금을 가지고서는 뭘 해요? 우리가 국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한국유관문화원 같은 데도 돈 줘야 되고, 또 뭐예요? 교사들 월급도 줘야 되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또 외교도 해야 되고, 온갖, 우리 국가는 수만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을 전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여진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그 재물이 아닌 경우가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 세금이 제대로 원래 쓰여질 곳에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 기재가 되면 뭔 말이에요? 국가 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새 나가는 거예요. 함부로 새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다시 보죠. 윗사람이 인을 좋아하는데 아랫사람이 의를 좋아하지 아니할 경우가 있지 아니하니, 아랫사람이 의를 좋아하고 그 일이 맞춰지지 아니할 경우가 있지 아니하며, 부고의 재물, 국가 부고의 재물이 그 재물이 아닌 경우가 있지 아니하니라. 요걸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한 번 더 부연을 설명하면, 윗사람이 덕을 베푸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해야지, 세금도 잘 내고 국방의 의무도 제대로 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아니할 자가 있지 아니에요. 또 아랫사람의 의를 좋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국가적인 사업이 결국은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지 아니할 경우가 있지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냐?
국가의 재정, 부고의 재물이 국가 재정이 그 재물이 아닌 경우가 있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이 극이자는 여기서 말하는 군주를 말합니다. 군주. 군주의 재물이라는 게. 군주의 재물이라는 게 옛날 왕조 사회의 군주 재물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국가의 재정이라는 거예요. 국가 재정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허실되는 재정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여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제가 오늘 굉장히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모자를 이걸 참 받고서나 너무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나요? 네, 이거 하여튼 즐겨 사용하겠습니다. 올려서 써요, 올려. 올려서? 이리로 왔다. 네. 호빵 됐다, 호빵. 얼굴이 동그란 사람이라. 너무 예뻐요. 아, 예쁘다고 하면. 영리 주셨어요. 그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배우면서 계속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덕자는 뭐냐고 제자는 말하라. 그 구절로부터 이제 계속 덕을 높이는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육아에서는 돈 얘기하면은 마치 굉장히 뭐 잘못된 것으로 아니면은 좀 너무 형이하학적인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다만 여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리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리에. 정의에 맞는 돈일 때는 얼마든지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논어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논어에서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역제 기중의니 불의 부착이는 어화의 여부은이니라. 그건 뭐예요? 거친 밥을 먹어. 돈이 없기 때문에 쌀밥을 못 먹고 아주 값싼 그런 먹거리를 먹어. 그러고서나 물 마셔. 그러고서나 이제 뭐 변변한 그런 이불 뭐 이런 침구가 없으니까 팔베개 하고 누워. 그렇게 하고 자. 그렇더라도 나는 그게 즐거워. 그러니 불의로 해서 의롭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불의 부착이 의롭지 않은 것으로 해서 얻어지는 부유함과 귀함, 높은 자리죠. 돈 부자가 되고 불의로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은 어하의 여부은이라. 나에게는 직접적인 연관이면 저 멀리 있는 뜬구름과 같은 거지 나한테는 그 관련이 없다. 그걸 보고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육아는 돈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육아는 너무 비생산적인 학문이야. 이 국가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마치 그렇게 하찮은 것 같이 얘기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육아를 잘못 이해하면 돈과 마치 동떨어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대학을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돈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재정이에요. 재정, 돈. 그것이 의에 맞냐 안 맞냐 그거일 뿐이야. 여기에서는 대학에서는 특히 뭘 강조하느라고 마치 재정이 가볍게 느껴지는데 뭐에 덕을 높이려고. 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덕을 앞세우다 보니까 재정이 돈이 뒤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에요. 이게. 윗사람이 인을 좋아한다는 건 덕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윗사람이 먼저 덕을 베풀면 아랫사람은 의리로 그걸 갚는다는 거예요. 의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냐면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세금 잘 내고 국민의 의무를 정확히 하고 할 일 하고 농사일 힘쓰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국가 재정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국가 재정으로서 올바로 쓰여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면 여기 있는 상호인, 사랑의 자죠? 사랑의 자. 그러고서는 이제 모르는 글자, 거스릴 패자죠. 아까 거스릴 역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거스릴 패. 근심한 자. 여기만 우선 보죠. 윗사람이 인을 좋아해서, 인을 좋아한다는 건 사랑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을 좋아해서 그것으로서, 여기서도 전치사예요. 상호인으로서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그 아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아랫사람들이 의리를 좋아해서 그것으로서, 의리를 좋아하는 것으로서, 그것으로서 그 윗사람에게 충성할 것이니, 이 때문에, 소위는 이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 때문에 일마다, 일은 국가적인 일에 일마다 반드시 마침이 있어. 중도에 폐지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고의 재물이, 국가 부고의 재물이 거슬려서 나가는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안 되면 부고의 재물이 거슬려 나간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국가에서 꼭 필요한 재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데 사적인 용도로 쓰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윗사람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 재물을 뭐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왕조사에서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했던 요 구절일 근본으로 해서 요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맹헌자, 이 만맹자지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형제 서열을 뜻하는 글자들이 있지요. 형제 서열을 뜻하는 글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백중숙계가 많이 쓰이죠. 백중숙계가 쓰이고 백 대신에 저 맹자도 쓰이죠. 맹중숙계, 백중숙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백이와 숙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백이 숙제. 그럼 백이는 몇째 아들이? 큰아들. 숙제는 몇째 아들이? 셋째 아들. 그러면 백이하고 숙제 사이에 버금중자가 들어가는 형제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든지 뭐예요? 숫자로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아들은 짝수를 안 쓰죠. 홀수를 써요. 내가 초임 발령 받고서 그때 대통령 선거 사무 종사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일이 많아. 할아버지 이름 중에 김우종구가 있더라고. 김씨에다가 또 우자에다가 세복종자에 나욱구자예요.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유치했느냐? 첫째 아들 종일이, 둘째 아들 종삼이, 셋째 아들 종오, 넷째 아들 종칠이, 다섯째 아들 종구. 그래 놓은데 여섯째 아들이 또 났어. 그러니까 또 짜서 또 종구. 이런 것 같아. 이름에, 우리나라 이름에, 할아버지 이름에 우종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 거다. 그리고 할머니들 이름에 뭐가 있어요? 네? 막동. 말막자에다 같을동. 같은 딸 그만 낳자. 막동. 그러다가 달막이 있더라고. 통달할 달자에다 말막자. 그 달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딸 그만. 딸을 그만 낳겠다고. 그게 달막이 있더라고. 그런 것 같이 그 옛날 어른들의 이름을 그 하면서 나 재밌게 봤는데, 그 이름에 아주 재밌는, 우리 외할머니 이름이 마늘 다자에다가 산의 남자에다가 예도래자예요. 그래서 성씨는 김씨성이었는데, 그래 놓고서나 우리 어머니의 외할아버지가 딸을 8을 했어. 우리 외할머니가 맏딸인데, 그 마늘 딸자에다 산의 남자에다 예도래자 쓴 것은 뭔 의미예요? 아들 좀 많이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딸만 8을 낳았어.
그런 같이 그 이름자에도 아주 재밌는 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맹언자는 그러면 몇째 아들이겠어요? 큰 아들일 거야, 아마 큰 아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기를 휴교로 읽습니다. 이럴 때는. 기를 휴. 기른다는 뜻일 때는 기를 휴겨요. 기를 축이 아니고 기를 휴깁니다. 마승이라고 할 때 이 승자는 탈승자죠. 말에서 1승은 몇 마리를 1승이라고 그래요? 말 4마리.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말 4마리가 전차를 끌잖아요. 옛날 중국에도 전쟁을 할 때는 전차를 동원해. 요즘 말하면 탱크에. 그러면 이제 1승은 뭐냐면 이제 말 4마리가 수레를 끄는 거예요. 거기에는 3사람이 타. 하나는 운전수, 수레를 모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사수, 활 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창수. 적군을 향해서 막 돌진을 할 때 멀리서는 사수가 이제 활로 이제 적군을 제압을 하고 가까이 가면 창수가 이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승이에요. 그러니까 마승이라는 건 이거 이제 말 4마리를 기르는 거예요. 마승. 그다음에 살필 자자죠. 그다음에 닭개자에다가 돼지돈자. 돼지와 관련된 글자가 한자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요것이 돼지 시자죠. 요거 6달을 빼고 요 글자가 붙은 글자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뭔 고기 좋아한다?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돼지를 1년 돼지, 3년 돼지에 따라서 그 글자가 다 달라.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돼지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그 돼지와 관련된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돼지돈자는 일반적인 보통 그냥 대명사로서의 돼지요. 그냥 일반적인 돼지. 7벌자죠. 그 다음 얼음빙자예요. 얼음빙자는 이렇게도 쓰고 이 점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죠. 똑같은 글자예요. 여기 이수변을 쓰지 않고 여기에 점 하나 찍고 얼음빙이라고도 하죠. 똑같아. 벌빙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각 큰 그 국가에도 석빙고가 있고 관찰사가 있었던 큰 그 관청이 있었던 곳에는 석빙고를 둬요. 석빙고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 얼음을 강에 가가지고 크게 채취해가지고 그래서 석빙고에 그걸 보관해. 그러면 이제 여름 지날 때까지 그 얼음이 다 녹지 않고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사에 쓴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상례 치를 때 쓴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관에서 이제 높은 벼슬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을 쓸 정도면은 대한민국으로 조선조로 말하면 그러면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에요. 얼음을 쓸 정도면. 일반인은 얼음을 쓸지를 못하죠. 벌빙지가. 그 다음에 백승. 백승은 100개의 그런 말. 백승이면 말이 몇 마리인 거예요? 400마리, 400마리. 400마리니까 대단한 거죠. 이거 이제 소위 말하면 제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모일 취자하고 거둘렴자죠. 취렴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한테 함부로 돈을 모아 걷어들이는 거예요. 수탈하는 거예요, 수탈. 모아서 걷어들이는. 이 더블여자는 뭐뭐보다는 여자하고 영자하고 이게 수거로 쓰여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다 그거예요. 여, A, 영, B 하면 A보다는 차라리 B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가 나오면 영이 보통 나와요. 문장에서 요건 수거예요. 수거. 요 전체를 B, 영, B 하면은 A보다는 차라리 B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서 여기는 이제 맹언자의 말에 대해서 요 밑에서는 풀이한 거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맹언자라는 사람이 말했어. 마승을 기르는 사람은, 큰 말을 기르는 사람은 닭이나 돼지 기르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아요. 살펴보지 않아요. 큰 것 하는 사람은 큰 것 하지.
요 짜짜실한 닭이나 돼지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냐고. 벌빙지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큰 벼슬을 하는 사람이야. 얼음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갓집은 소나 양을 기르지 아니해. 백승지가 정도면은 이건 경대부 이상 굉장히 높은 벼슬, 제후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 벌빙지가보다는 저도 더 높은 벼슬이라는 거죠. 그렇게 백승의 그런 이때 가짜는 집안을 말하는 가짜가 아닙니다. 영지를 뜻하는 거예요. 영지. 봉건 사회에서 가는 영지의 개념이에요. 영지. 우리가 그 벼슬 이름 중에서 우리가 서양 벼슬 보면 무엇부터 해요? 공후백자남 그러잖아요. 공후백자남이 어디서 생겼어요? 중국 봉건제도에 생겼어요. 중국 봉건제도. 맹자에 보면 공후백자남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공후백자남 중에서 영지가 제일 큰 사람이 공이요. 공. 그 다음에 후고, 그 다음에 백작이고, 그 다음에 자작이고, 그 다음에 남작이고 그런 거예요. 맨이 큰 것이 영지가 제일 높은 사람이 공작벼슬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후작벼슬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게 공후백자남에 그런 것 같이 그 사람들이 깔고 앉은 영지. 영지는 뭐예요? 봉건사에서는 봉급을 어떤 형태로 줘요? 돈으로 주질 않고 땅을 떼어주는 거예요. 땅을 떼어줘. 땅을 떼어줘서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월급을 삼는 거예요. 그게 봉건제도인 거예요. 국가는 어떻게 해요? 임금은 또 임금이 깔고 앉은 영지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봉건제들은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중국 땅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천자는 이 중에서 제일 큰 땅을 차지해. 이렇게 제일 좋은 땅, 농사도 제일 잘 되고 평야지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가 통일운동을 하면서 공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땅을 이렇게 조각조각 띄어서 주어. 그래서 큰 땅은 너는 공작, 요거다 조금 작으면 너는 후작, 이렇게 땅을 다 띄워줘.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병력 만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이 나오는 거예요. 천자는 만승을 운영을 해. 만승. 그럼 말 4만 마리를 운영하면서 그 군사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띄워주는 제일 큰 공은 뭐냐면 공작은 이거 이제 천승이에요. 천승. 천승이면 병력 천자보다는 10분의 1이에요. 그 대신에 또 천자는 뭐냐면 만승이면서 주변에 있는 이 제후국가들로부터 병력 차출권이 있어요. 야, 얘가 요즘 건방울떡을 말을 안 듣거든. 얘를 좀 혼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병력을 동원할 테니까 니들도 일정한 병력을 나한테 보내. 그러다 그 병력을 동원해가서 얘를 이제 혼내주는 거예요. 봉건사에도 천자가 천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천승국가는 또 어떻게 해? 자기 밑에서 경대부 벼슬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띄워줘. 또 조각조각 띄워줘. 자기가 제일 큰 땅 차지하고 나머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백승이 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백승. 너 여기서 세금 받아가지고서는 너 월급을 삼어. 그 백승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봉건제도는 이런 형태를 이루어졌어요. 이런 형태로. 그 백승지가라고 하는 것은 제후 밑에서 벼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봐. 백승지가는 아까 얘기했던 제후 밑에서 대부벼슬을 하는 그런 백승지가는 취렴의 신하를 기르지 아니하나니. 취렴이라는 것은 수탈하는 신하. 제후 밑에서 내 밑에서 수탈하는 신하를 기르지 아니하나니. 그가 백승지가죠. 그가 취렴의 신하.
수타라는 신화를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적지라는 신화를 둔다고 하는 맹언자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밑에서 백성들로부터 수타라는 백성을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적지라는 신화를 두는 게 낫아. 뻔히 도적지라는 게 낫지 은밀하게 백성들로부터 수타라는 그런 신화를 나는 둘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 맹언자는 사람이. 그랬더니 이 대학의 전을 쓴 사람이 요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거예요. 차의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은 이로움으로써 이로움을 삼는 것이 아니야. 이로움을 가지고 이로움을 삼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돈 가지고 이로움을 삼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이로움은 돈이란 뜻이에요. 돈 가지고 이로움을 삼는 것이 아니고 의리 가지고 이로움을 삼는 것이다. 의라는 건 정의요, 정의. 정의를 가지고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이로움을 삼아야 한다. 국가는 우리 헌법이나 모든 법은 뭘 기초로 하느냐? 내가 옛날에 송담선한테 공부하면서 예절에 대해서 물어봤어. 선생님, 예절은 뭘 바탕으로 만드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예절은 세 가지 가지고 만든다. 첫 단이 형세, 두 번째는 인정, 세 번째가 의리다. 정의. 예절을 만드는 바탕은 세 가지다. 형세라는 건 뭐냐면 돈. 우리 가정의 형세. 사촌 동생이 아들을 장가 보낸다. 그러면 부조를 해줘. 내가 돈 없으면 부조 많이 못 하잖아. 내가 부자면 100만 원 해. 아니면 200만 원, 300만 원 해.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없으면 5만 원짜리라도 해야 하는 거지. 형세에 따라서 예가 결정된다. 인정에 따라서. 예절이라는 건 인정을 따라가는 거다. 예절에 인정이 없으면 그건 예절이 아니야. 인정에 의해서 예절이 만들어지는 거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정의. 정의에 맞아야 돼. 정의에 맞지 않으면 그건 예절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국가 경영에 있어서 국가라고 하는 조직은 돈 가지고서나 그걸 이롭다고 하면 안 돼. 국가는 바로 뭐냐? 정의롭지 않으면 그 국가는 쓸 수가 없다. 정의를 가지고 이로움을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맹언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밑에 주석을 한번 보죠. 맹언자는 여기 보면은 이건 멸시할 멸자죠. 옛날 사람들 보면 멸자를 이렇게 썼나 몰라. 우리나라 왕칭호는 조선 왕조 왕칭호는 어떻게 썼나요? 묘호가 어떻게 돼? 태정, 태세, 문단세, 성현중인, 명성광 28명, 이 28분을 전부 그렇게 좋은 글자만 썼어요. 근데 중국 주나라 때까지만 어떻게 하느냐면 임금이 죽잖아요. 그럼 신하들이 뭐예요? 묘호를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 그래서 그 임금의 생전의 치적을 다 조사를 해. 그러면 그 치적을 조사해서 잘못됐어. 그러면 어떤 글자들을 쓰느냐? 우리 보면은 영공이라고 있어. 이렇게 영공. 한나라 때 영공, 영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나라 때 임금들 보면 이런 글자보다 더 아주 시원찮은 글자를 써. 여기서도 보면은 이름에다가 중손멸이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손자멸, 중손씨의, 중손이 이게 성씨예요. 이게 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그 사람 됨됨이나 이런 거에 글자를 구해보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인플레가 막 되죠. 우리 조선에 와서는 아주 시원찮은 임금도 굉장히 좋은 글자를 쓰잖아요. 중국은 주나라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법이 있어요. 시호를 정하는 법. 그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신하들이 그대로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그 임금을 정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같으면 임금자리 물려받은 임금이 우리 아버지 묘호를 저렇게 시원찮은 글자를 썼느냐? 그래서 신하들을 막 벌 줄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제도가 우리 조선에서 그대로 적용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조선은 비교적 굉장히 좋았죠. 임금이 역사를 볼 수가 없어.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을 임금이 그걸 자기 생전에 못 봐, 절대. 그러면 임금은 사관은 어떻게 해? 있는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승정원 일기 같은 거 쫙 다 써. 그러면 임금이 죽으면 어떻게 해? 위원회를 조직을 해.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전부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을 써가지고 사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후대에 이제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임금이 절대 못 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록문화 하면 조선이 1등입니다. 승정원 일기, 거기다가 승정원 일기는 별게 다 써 있어. 임금의 똥 색깔을 비롯해가지고 온갖 것이 다 써 있어. 일거수일투족 다 기록이 돼 있어. 그것이 이제 조선 왕조로 이제 그 왕조실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나라의 현대부라고 했는데 성은 중선시고 이름은 멸이라고 했으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흉마승은 마승을 기른다는 것은 삿볕을 하던 사람이 처음 시험을 봐가지고 대부가 된 것이다. 요 사는 하급관원입니다. 대부는 우리나라로 하면 장관급 벼슬이 장관급. 제후국가에서 장관급 벼슬이 대부예요, 대부. 사는 이게 초급관리고, 초급관리. 벌빙지가 얼음을 쳐서 모아들여서 쓸 수 있는 집은 경대부. 경은 요즘 말로 말하면 여기 이제 조선으로 말하면 삼정승, 정승벼슬. 요즘으로 하면 국무총리급, 국무총리와 부총리급. 그것이 경이고, 대부는 일반 장관들. 그게 대부고. 경대부 이상 제사에서 상례와 제례에서 얼음을 쓰는 자이다. 그러니까 얼음을 쓴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고위직인 거예요. 백성지간은 체지가 있는 사람이다. 체지라는 것은 뭐냐면 시급,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지. 체자는 시급 체자예요. 시급은 영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지. 자, 군자는 차라리 영자예요. 차라리 나의 재물을 망칠지언정, 내가 모아놓은 재물을 다 쓴다는 거예요. 나의 재물을 망칠지언정 차마 백성의 재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것이다.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의 재물은 그렇게 망칠지언정 차마 백성의 재물은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도적질하는 신하는 둘지언정 백성들한테 수탈하는 거두어들이는 신하는 기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차후 이하는 헌자의 말을 풀이한 것이다. 해석한 것이다. 자, 다시 보죠. 맹언자가 말했다. 마승을 기르는 사람은 닭과 돼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얼음을 쓸 수 있는 집은 소나 양을 기르지 아니하고 백성의 영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타라는 신하를 기르지 아니하나니 그가 수타라는 신하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도적의 신하를 둔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나라는 이로움으로써 이로움을 삼는 것이 아니고 의리로서 정의로서 이로움을 삼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맹언자는 노나라의 어진대부 중손멸이다. 흉마승은 삿볕을 하던 사람이 처음 시험 보고 대부가 된 사람이다.
벌빙지가는 경대부의상 상례와 제례에서 얼음을 쓰는 사람이고, 백승지가는 영지, 체지가 있는 사람이다. 군자는 차라리 나의 재물을 망칠지언정 차마 백성의 재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도적지라는 신하를 줄지언정 거둬들이는 취렴하는 수타라는 신하를 기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차의 이하는 여기 요 차의 요거 두 글자, 요거 두 글자. 차의 이하는 허언자의 말에 대해서 풀이한 것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장국가, 이게 어른장자죠. 어른장자. 이게 힘쓸 무자죠. 힘쓸 무자. 재용이라는 것은 재물의 씀씀이죠. 재용하면 재물의 씀씀이. 자자는 게 붙어자자죠. 멋멋으로부터. 여기 피의 선지 네 글자를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한 것은 전통적으로 이것은 뭔가 이 구절 앞뒤에 뭔가 빠진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만 해석하면 말이 안 되니까 옛날 선비들이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훈고에서도 피의 선지는 요건 앞뒤 글자에 빠진 것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소인, 여기서 말하는 소인은 말 그대로 소인짓거리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나만 편하고 그런 사람 소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는 하여금 사자, 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재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앙재자고, 해자도 이게 해로울 해자죠. 아우를 병자. 여지하, 지자는 지시대명사예요.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지하면 어찌할 수 없다. 무여지야. 그 차의국은 분리리 우일이요 이 우일이 아니라 앞에서 나왔죠. 바로 앞에서 나왔던 게 또 나왔어요. 여기는. 그냥 이거 보면 장국가, 국가에서 어른이 돼가지고, 그 말은 국가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말이에요. 국가에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재물 씀씀이에 힘쓰는 사람은, 돈 쓰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그 말이에요. 재물 씀씀이에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소인으로부터 비롯한다. 소인배들이 쏘삭거려가지고, 소인배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국가의 어른이 돼서 재용을 힘쓴다 그 말이에요. 이 밑에서 벼슬하는 사람이 요렇게 요 밑에서 벼슬하는 사람이 소인이면은 요 사람이 재용에 힘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소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하게 하면, 여기는 사자를, 소인지 사를 사소인의 국가라고 해도 돼. 이것을 소인지 사의 국가를 줄여, 저것을 요즘 이 고문 형식으로 해라 그러면 하여금 사자를 이렇게 앞에 놓고 사소인의 국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요즘 문법에 딱 맞아요. 그렇게 하면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자를 앞에 놓으면 요 사자를 앞으로 빼고 지자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소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하게 하면, 소인으로 하여금 국가 다스리는데 그렇게 참여하게 한다면 재해병지여, 재앙과 해로움이 아울러서 이르러 와. 그래서 비수유선장, 비록 잘하려는 사람이 있어. 소인이 아무리 농간을 부려도 나는 똑바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또한 그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소인들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국가라고는 운영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잘해야지, 나는 정의롭게 하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거기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 이것은 이러이러한 걸 말한 것이다. 국가는 이로움으로써 이로움을 삼는 것이 아니고
의리로서 이름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2번 얘기했죠? 여기서 차이국은 불일이 의리요 이의리라 얘기했죠? 이거 지금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서 지금 강조하느라고 2번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자, 다시 봅시다. 국가의 어른이 돼가지고 재물 씀씀이에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소인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요. 그러니 소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하게 하면 재앙과 해가 아울러 이르를 것이다. 비록 잘할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한 그것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은 국가는 이로움으로서 이름을 삼는 것이 아니고 의리로서 이름을 삼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의 선지, 아까 빨간 글씨로 표시한 거죠. 피의 선지 이 구의 상하에 이 구의 앞과 뒤에 의유 걸문오자니 의심컨대 빠진 글이 있거나 오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피의 선지는 빼고서는 제가 했죠. 자는 말미암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바로 뭘 말했냐면 소인이 그 국가를 인도하는 것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소인들이 하게 되면 그러면 국가의 그런 기본 원리가 전부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은 깊이 밝힌 거예요. 뭘 밝혔냐면 이로움으로써 이로움을 삼는 해에 대해서 깊이 밝혀가지고 거듭해서 말했어. 2번 말했죠. 지금 거듭 말했다는 건 2번 말한 거예요. 2번 말해가지고서 그 말을 결론 내렸으니 그 정령의 뜻이, 정령은 뭐라고 했죠? 바로 지난 시간에 했는 건데 원래 군대에서 전투에 임하기 전에 군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하라 하는 의미로 치는 악기라고 그랬죠. 땡 하고 쳐가지고 정신 차려 적군 들어와 이런 때 쓰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령은 아주 간절한 뜻이에요. 그런 뜻이 간절하다. 자, 우는 이거 우이라겠죠. 이제 드디어 우이는 전의 10장 전 10장까지 있다 했죠. 치국 평천하를 해석하니라. 전의 10장이니 치국과 평천하를 해석하니라. 차장지의는 힘쓸 무자지요. 더블 자지요. 오로지 전자지요. 밀추자, 미루어 생각하다, 추측하다, 추정하다. 밀추자, 넓힐 광자. 혈자는 제일혀다, 제일혈, 헤아릴 혈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곡척구자, 법구자 그랬죠. 친연낭리는 뭐예요? 앞에 지선장에서 나왔죠. 지어지선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군자는 현기현이 낙기낙하고 소인은 낙기낙이 친력이 리길이라 그 말 나왔죠. 그거에 친연낭리는 거기서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장의 뜻은 힘쓰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에 있어 무엇에 있느냐? 백성으로 더불어서 백성과 함께 호를 같이 해. 백성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위정자는 백성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것 그런 걸 같이 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로움을 나한테 이로움 그 이로움을 오로지 아니해. 아로지 아니함에 있으니 이 장의 뜻은 힘씀이 백성과 더불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같이 해서 그 이로움만을 오로지 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 그러니 그런 것은 모두가 다 혈구, 내 마음에 있는 자를 가지고 상대방을 헤아리는 그러한 뜻을 미루어서 넓힌 것이다. 능히 이와 같이 한다면 친연낭리가
아까 문왕이 그런다 했죠. 주나라 문왕이 현기현이 친기친하고 군자는 현기현이 친기친하고 소인은 낙기나기 리기리한다. 군자들은 위자리에 있는 군자들은 그 위 임금이 그 어진 성현의 임금이 어지러웠던 것을 어지럽게 여기고 그분이 친하게 여겼던 것을 친하게 여겨. 그런데 그 밑에 하민 백성들 소인들은 그분이 나를 즐겁게 해줬던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이롭게 해줬던 것을 이롭게 여기는 것 이거요. 그런 것들이 각각 그 살 곳을 얻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 그 분수에 맞게 필요한 걸 꼭 얻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분수에 맞게 꼭 필요한 것을 얻어. 각각 그 살 곳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천하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자, 여기부터 다시 보죠. 이 장의 뜻은 힘쓰는 것이 백성으로 더불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함께 해가지고 그 이론만을 오로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있으니 모두 내 마음에 있는 구를 헤아리는 뜻을 미루어서 넓히는 것에 있는 것이다. 능히 이와 같아 한다면 친연낙리가 각각 그 살 곳을 얻어가지고 평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장하주인데 장하주에서 대학 전체를 좀 결론 내린 거예요. 대학 전체를 결론 내리면 범전 10장에 전 10장 가운데서 전 1장이 뭐였죠? 명덕. 두 번째가 신민. 세 번째가 지어지선. 네 번째가 본말. 다섯째가 경물치지. 그렇죠? 여섯째가 성의. 그렇죠? 네, 그거 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4장은 뭐냐면 앞에 1장, 2장, 3장, 4장 그 중에서 명덕, 신민, 지어지선, 본말 그 네 가지요. 그 네 가지는 바로 뭐냐? 강령지치를 통합해서 논한 거예요. 강령은 뭐예요? 여기? 요 강자는 별이 강자예요. 별이가 뭐죠? 그물이 이렇게 있어. 그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물이.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요것이 강이에요. 요걸 쫙 빼버리면 어떻게 돼? 그물 전체가 쫙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강이요. 강.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여기요. 영. 요거요. 옷깃 요거. 옷에서 제일 중요한 요 옷깃 요거. 그럼 강령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그럼 그물에서 제일 중요한 강, 옷에서 제일 중요한 영,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강령이라고 그래. 강령. 그리고 지치는 뭐예요? 지향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향점. 그래서 이 대학에서의 강령과 대학에서의 지향점을 통합해서 논했다는 거예요. 전 1, 2, 3, 4장. 그 다음에 후 6장 뭐부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전 4장 빼고 경물지지장부터 성의장, 그 다음에 수신제가장, 그 다음에 정심수신장, 그 다음에 수신제가장, 그 다음에 제가평천하장 그거죠. 그 6장은 세세히 논했는데 조목 공부를 세세히 논했어. 하나하나의 조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세세히 논한 거예요. 그래 제5장은 뭐예요? 경물지지장이에요. 경물지지장. 제5장은 경물지지장이에요. 경물지지장은 이에 선을 밝히는 요점이에요. 경물지지를 공부해야 선을 밝히는 요점을 안다는 거예요. 제6장은 뭐예요? 성의장이에요. 성의장. 성의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성의장은 바로 몸을 성실히 하는 근본이니 초학들에 있어서 더욱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근무로 삼아야 한다. 이게 뭐냐면 당무지급이라는 것은 근무로 삼아야 한다. 급선무로 삼아라. 초학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 독자, 읽는 사람이 가히 있어 그것이 천근하다고 여기서 별거 아니네.
대학 읽어보니까 이 별거 아니네. 근자는 그거예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게. 가볍게 여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불가하다. 대학을 읽어보면 대학이 대단한 학문이라던데 적어도 제왕의학이라는데 제왕의학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불가하다. 자, 다시 보죠. 전 10장에서 모든 전 10장에서 앞에 있는 4장은 강령과 지향점에 대해서 통합해서 논했고 뒤에 6장은 조목 공부에 대해서 세세히 논한 것이다. 그 제5장인 경물지지장은 선을 밝히는 요점이고 제6장 성의장이라 했죠. 그것은 몸을 성실하게 갖는 근본이니 초학에 있어서 더욱 급선무로 삼아야 할 것이니 읽는 사람이 그것을 천근하게 여겨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불가하다.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이 맞춰졌습니다. 시도 하나 할 수 없죠? 아무리 우리가 5분밖에 안 넘었죠. 5분이면 될 거예요. 예, 시를 합니다. 두보시요, 이게 유명한 두보. 두보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중국에서 세 명의 시인을 얘기할 때 200 하면 뭐라고 부르요? 200. 시선이라고 그래. 시선. 시의 신선. 그 다음에 두 번은 뭐라고 그래? 시성이라고 그래. 시의 성인. 그 다음 왕유는 뭐라고 그래? 왕유는 시불이라고 그래. 시의 부처. 시불. 그래서 중국의 3대 시인을 얘기할 때 이건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 200시는 술 한 잔 먹으면 시가 100편씩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200은 궁중시인이었어요. 궁중시인. 궁중시인은 궁중에서 필요로 한 시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음악을 붙여서 이제 궁중에 필요한 음악도 만들고 하겠죠. 그러면서 술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200은 술과 다른 시인이라 했어. 근데 두 번은 동시대 사람이긴 한데 200이 좀 빨라. 두 번은 알록산에 난을 만나가지고 그 당연종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곱씹어서 짓고 또 그 다음에 또 고치고 짓고 또 고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이 시성이라고 그러고. 왕유는 뭐냐면 이건 굉장히 부잣집 사람이야. 왕유는 재능꾼이야, 재주꾼. 왕유는 그림 잘 그려. 시를 잘 져. 그 다음에 아주 신미안이 있어. 예술에 대한 신미안이 있어. 그러면서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어요. 그래서 왕유 시는 조금 더 탈속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왕유는 시불이라고 그래. 시불. 그래서 자기 이름을 심지어는 왕마힐이라고 그럽니다. 마힐. 마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가에서 누가 있어요? 유마힐이 있잖아요. 유마힐. 그 자기 이름을 왕마힐이라고 했어요. 자기 저 호칭을 왕마힐이라서. 그래서 시선, 시성, 시불이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부시. 그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배우던 시잖아요. 이건 중학교 때 다닐 때 배우던 시예요. 이건 불탈연자와 해연자를 운자로 한 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알록산의 난을 만나가지고 고초를 겪는 걸 20글자로 표시했어요. 강벽 조유백이여. 강이 푸른빛을 띠고서는 흘러가. 그 강에 나르는 새는, 하얀 물새는 더욱더 흰색으로 돋보이잖아요.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게 보이고 하얗게 보이고, 푸른 강물 위에 하얀 새가 날아가면 푸른색 새가 돋보이게 보이잖아요. 산청화유견이요. 산이 푸르니까 그 푸른 산
나무 사이에 빨갛게 피어 있는 꽃은 불타는 것 같아. 예? 불타고자 해요. 산이 푸르니 꽃이 불타고자 하네. 금충간호가요. 그렇게 주변 경치를 일단 노래했죠. 그런데 금충간호가 올 봄을 보니 또 지나가고 있어요. 올 봄이 또 지나가는 걸 보고 있어. 그냥 나는 지금 빨리 고향에 가서 처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알록산의 난을 만나가지고 고생 지금 지육살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올봄이나 돌아갈 수 있으려나 했더니 올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처자식한테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 하엘시 기년 어느 날이나 돌아갈 해가 될 것인가? 어느 날에가 내가 고향집으로 돌아갈까? 이게 이때 이 시자는 이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 써요. 이런데 지시대명사로 쓰인 게 아니고 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시가 아주 명시잖아요. 20글자밖에 안 되는데 기가 막힌 시죠. 이게 주변 경치가 기하고 승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자기의 그 선명하게 드러난 배경 속에 내가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이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겁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다시 강조하면 그거예요. 우리 육아는 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현대 사람, 현대 우리 삶과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국가의 세금 정당에 내고 그렇게 살면은 재정이 꼭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육아를 오해하는 대목 중에 그거예요. 선비들은 돈도 안 벌고 애행만 하고 산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질문송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어서세요. 다 같이 우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